자, 그러면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다 했죠? 그러면 네, 그러면 아, 우리가 우리도 이제 숙제가 좀 있을 예정이고요. 그 CS231N의 그 첫 번째 숙제 중에 그 이제 뉴럴넷 부분이랑 뭐 뉴럴넷 부분을 위주로 이제 그 뭐 KNN이나 이런 거는 좀 제외를 하고 그렇게 이제 숙제를 좀 내주려고 하고요. 그다음엔 질문 쏘자. 네, 그 일단은 여기 퀘스천 중에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하기 위한 미분을 할 때 심볼릭 미분을 바로 안 하고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심볼릭. 네, 이거 뭐 심볼릭 미분이 다 혹시 뭔지 알아요? 심볼릭 미분? 심볼릭 미분은 이게 요즘 대부분 이제 딥러닝 라이브러리들이 다 이런 심볼릭 미분을 갖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펑션 뭐 이렇게 뭐 더블 이렇게 x를 받아서 여기 안에서 return x 제곱 이렇게 하면 뭐 당연히 x를 받아서 x 제곱을 리턴을 해주는 펑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펑션을 짜면 이거의 미분값을 이제 내주는 펑션. 뭐 예를 들면 펑크 디리버티브 해갖고 이렇게 쓸게요. 펑크 디리버티브 해갖고 역시 더블을 받아서 x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건 뭘까요? 이 펑션의 디리버티브. 당연히 ex가 되겠죠. x제곱의 미분은 우리는 이제 ex라는 걸 아니까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만약에 이 식을 줬을 때 컴퓨터 보고 이 식을 알아내도록 이제 하려면 이거는 좀 쉽지가 않죠. 컴퓨터한테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의 법칙들을 다 뭔가 가르쳐 놓고 그 어떤 규칙에 기반해 우리도 뭐 다 어떻게 보면 외워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외워서 이렇게 미분을 할 줄 아는 그거를 이제 컴퓨터한테 다 가르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펑션이 x제곱이다 라고 하면 요놈을 컴퓨터가 바로 이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컴퓨터한테는 우리는 컴퓨터한테 우리 펑션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미분값을 네가 알아서 내부적으로 이 유도를 해갖고 그 미분 펑션을 이제 뭐 준비를 해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 이제 그 미분값을 나한테 줘 이렇게 해놓는 게 즉 컴퓨터가 알아서 이런 이런 미분의 식을 알아내는 거를 이제 심볼릭 미분이라 그래요. 심볼릭 미분.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는 뭐 심볼릭 미분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뭐 이 펑션도 당연히 x가 언제일 때에 이제 미분 값을 줘라고 하는 그 인풋 값들이 어떤 이 펑션을 우리가 쓸 때마다 주기는 주겠죠. x가 예를 들면 뭐 3이다. 그러면 이 펑션에 대입을 하면 그냥 6이 나오는 건데 어쨌건 중요한 건 우리는 뭐 이런 값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컴퓨터한테 이제 EX라는 공식을 뭐 일단 네가 만들어놨다가 그 EX 자체를 나한테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값들을 주는 거고 이게 만약에 심볼릭 미분을 이 컴퓨터가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컴퓨터가 예를 들면 이 값에서 그때 그 전에 배웠던 그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를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3에다가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 플러스 h의 제곱을 한 다음에 뭐 빼기 뭐 3의 제곱을 한 다음에 뭐 h 나눈 다음에 뭐 리미트를 뭐 어떻게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를 막 h를 0.0000001 뭐 이런 식으로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봐갖고 이 값을 적당히 이렇게 근사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이제 공식이 바로 있으니까 이게 바로 애널리틱 솔루션이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도 이렇게 이제 매번 이런 극한을 매번 풀지 말고 공식을 유도해놨다가 뭔가 이런 걸 해라. 즉 그 말은 요 값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이 표현식에서 이 표현식을 이제 컴퓨터가 스스로 이렇게 좀 끄집어내, 그러니까 뭔가 유도를 해 둘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지원하는 이제 어떤 우리가 넘파이를 쓰듯이 예를 들면 미분 라이브러리가 있는 거야. 그리고 뭐 요즘 쓰는 우리가 이렇게 뭐 텐서플로우니 뭐 이런저런 뭐 딥러닝 라이브러리들은 다 미분 라이브러리들이 다 있어요. 그런 법칙들을 다 주입을 우리가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만 보고 요거를 뽑아낼 줄 아는 이게 이제 심볼릭 미분이라 그래요. 즉 심볼릭 미분, 그냥 미분이랑 다른 거는 이 값 자체를 뭐 이렇게 좀 매번 이렇게 좀 비효율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 변수 자체를 그대로 두고 미분 공식을 유도를 해갖고 그 공식에다 대입을 하는 이런 약간 좀 엘레강트한 방법을 이제 심볼릭 미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엔 우리가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그 심볼릭 미분이에요. 그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에서. 물론 슬라이드에서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한 이런 게 여기서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값을 전면에 먼저 내세워서 이 값에다가 뭐 h 이렇게 뭐 해갖고 이 함수에 넣어서 뭐 이렇게 그런 극한 뭐 미분 공식 그거 아까 있잖아요. 뭐 f x 플러스 h 이거 뭐 직접 그 특정 x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이런 식으로 안 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심볼릭 미분을 썼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이제 미분식을 이렇게 그 공식을 유도를 한 다음에 이제 그 x, y, z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네. 이것도 이제 물론 요 특정 값들이 주어지긴 하나 먼저 우리가 한 것은 이 식을 가지고 이거를 그냥 공식을 우리가 유도하듯이 이제 미분 공식을 유도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x, y, z를 필요한 것들을 대입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심볼릭 미분을 쓴 거고요. 그래서 그 저기 딥러닝 라이브러리들은 이런 컴퓨테이셔널 그래프가 이제 주어지면 각 노드들 딴에서 그 심볼릭 미분을 다 얘가 유도를 해서 똑같은 과정으로 유도한 식에다가 이런 어떤 지금 현재 x, y, z나 이런 어떤 값들을 다 대입을 해서 구해요. 그래서 답은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숙제 CS231N의 숙제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거 일부를 이제 숙제로 이제 하게 될 텐데 거기서 이제 하는 게 거의 프로그래밍을 하는 숙제이긴 한데 거의 수학 유도하는 숙제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유도 그리고 그런 유도에 대한 다양한 공식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딥러닝 라이브러리들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라이브러리에서 그 어떤 수학의 유도의 공식 그러니까 뭐 거기서 제공되는 그러니까 그 딥러닝 라이브러리들이 기본적으로 이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뭐 다양하게 제공을 하죠. 근데 또 다양한 종류가 어떻게 보면 그 딥러닝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어떤 그 컴퓨테이셔널 그 그래프에서 각각의 그 노드들이 딱 그 딥러닝 라이브러리들이 제공되는 제공되는 이제 함수들로만 주어져요. 우리가 여기서도 그랬듯이 뭐 시그모이드라는 게 있잖아요. 시그모이드는 뭐 굉장히 여러 노드들로 이렇게 정의가 되죠. 뭐 간단한 어떤 형태로의 덧셈, 뭐 곱셈, 뭐 익스포넨셜 이런 함수, 이런 뭐 몇 가지의 노드들로만 한정을 짓는다면 이 시그모이드를 이렇게 미안해요. 네, 이렇게 길쭉한 어떤 조금은 복잡한 이런 디렉티드 트리 형태를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그냥 시그모이드라는 한 노드로 예를 들면 좀 그냥 퉁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거기서 나온 게 네. 네, 여기서 이렇게 뭐 미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에 대한 미분은 요렇다라고 우리가 유도를 해놨으면 이만큼을 그냥 큰 노드 하나로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큰 노드는 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우리가 쓰는 딥러닝 라이브러리에서 그 제공되는 그 컴퓨테이션 그 노드 혹은 말 그대로 계산의 어떤 그 라이브러리들 중에 저 시그모이드 펑션이 있으면 얘가 그 내부적으로 그걸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거꾸로 뭐 거기서 제공되지 않는 노드를 우리가 새로이 정의를 해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시그모이드에다가 그냥 하물며 플러스 1만 해갖고
그거를 새로운 API로 정의를 해서 뭔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는 시그모이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주는 컴퓨테이셔널 두 번째 노드를 이렇게 다시 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1을 넣어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한 단계 한 단계가 이제 뭐 파이토치니 뭐 텐서플로우에서 각 노드들에 대해서는 이분들 할 줄 알아요. 근데 큰 노드들은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뭐 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거꾸로 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의 우리만의 뭔가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에서 쓰는 한 단위의 노드를 정의를 우리가 하면 어떨까? 뭐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카페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 뭐 하여튼 딥러닝 라이브러리들이 다 뭐 오픈 소스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큰 노드를 우리가 하나의 단위, 그러니까 하나의 단위로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API로서 만들 수 있고, 그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네. 걔에 대한 백워드 혹은 미분 공식을 이렇게 백워드 할 때의 그 펑션까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유도를 해갖고 펑션을 이제 만들어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딥러닝 라이브러리는 거기 이제 하나의 모듈이다. 그러면 포워드 할 때 펑션 및 백워드 할 때 펑션을 다 갖고만 있으면 얘는 뭐 그 안에 펑션이 이제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도 그 펑션을 그냥 호출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카페에서의 그 시그모이드 레이어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뭐 좀 복잡하게 C 코드가 나오는데 혹은 C++ 코드가 나오는데 이만큼이 forward, 이만큼이 backward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요거 있죠. 요거 시그모이드의 미분 공식을 그냥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하드 코딩이라고 해도 되겠죠. 하여튼 네. 그냥 내가 시그모이드를 이렇게 정의했으니까 네가 이거를 알아서 유도를 해놔 해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유도를 한 거를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엔 레귤러라이제이션 하는 부분도 백프랍이 되는 건가요? 백프랍이 될까요? 안 될까요? 레귤러라이제이션 된다. 안 된다. 네, 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파라미터를 어떤 형태로 이제 우리가 조금씩 변경을 시켜가는 거고,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우리의 오브젝티브 펑션, 우리 목적 함수에 넣었다는 거는 네,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에서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로스, 레귤러라이제이션에서 로스가 뭐 한 100이라고 할 때와 10이라고 할 때, 하여튼 얘도 막 그 로스니까 뭔가 하여튼 계속 우리는 읽기만 하는 펑션이 로스죠. 뭔가 얘가 이렇게 한 내가 100쯤 지금 내가 손해 보고 있어, 나를 빨리 좀 구출해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레이디언트가 당연히 발생이 되고요. 이제 오리지널 로스에서 오리지널 로스에 이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또 간단한 예로 y는 ax 이렇게 네. 그래서 뭐 13, 25, 36 뭐 이런 거 있으면 뭐 이렇게 정의하면 y는 네 그러면 뭐 a-3 제곱 스퀘어드 로스를 쓰면 2a-5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마이너스 6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로스 펑션이에요. 그 다음엔 여기다가 플러스 뭐가 붙느냐? 네, 여기 하나 b 추가해서 여기서 이제 뭐 b씩 다 넣죠. 그러면 이젠 L2 레귤러라이제이션 로스는 뭐 좀 복잡하게 쓰여졌지만 a 제곱 b 제곱에 예를 들면 뭐 한 0.1이라는 레귤러라이제이션 파라미터를 쓰겠다. 그럼 이게 우리 레귤러라이제이션 파라미터가 돼요. 그러면 컴퓨테이셔널 그래프가 뭐 되게 좀 완전히 뭔가 다른 세상의 뭔가 미분인 것 같지만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은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을 그냥 단계별로 하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DA분의 이 로스 펑션 F라고 그러면 DA분의 DF, DB분의 DF 즉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편미분을 구하는 거예요. 편미분이 이 앞단에서 이만큼 뭔가 편미분 한 개 뭔가 나오겠죠. 그 다음엔 여기서도 네, 뭐 예를 들면 A와 B의 지금 시점을 2,3이라고 할게요. A는 2고 B는 3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산에서의 있는 위치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발생되는 미분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미분이 뭐 이렇게 붙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0.1 곱하기 2A가 이제 우리의 미분 값을 붙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0.1 당연히 이 B의 미분 값을 붙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 그레이디언트가 A의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파라미터의
비례해서 커진다는 거예요. 즉 A가 2예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한 그 그레이디언트 4가 되고 A가 지금 만약에 5예요. 그러면 5, 2, 10 해갖고 더 큰 값의 그레이디언트가 발생이 된 거예요. 이 로스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에서. 즉 이 말은 뭐냐? 얘가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뭔가 로스 펑션이 굉장히 좀 자기가 이제 0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혹은 2에 비해 이게 5가 되면 더 그거에 비례해서 경사가 지금 급한 곳에 위치를 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이게 거꾸로의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정한 이제 별도의 스텝 사이즈만큼은 얘를 당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A에 비례해서 얘가 이렇게 당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0.1이라는 레귤라이제이션 파라미터 곱하기 4 해갖고 0.4만큼의 그레이디언트가 추가가 되고 여기는 이제 5면 5, 2, 10 해갖고 이제 1.0만큼의 그레이디언트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거에 비례해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당겨주죠. 그리고 거꾸로 이제 당연히 뭐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5면 이 그레이디언트는 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사가 이제 마이너스 4 혹은 마이너스 10일 때에는 또 거꾸로 A를 그거에 비례해서 이렇게 증가를 시켜주려고 하잖아요. 즉 결국은 이제 마이너스일 때는 증가, 양수일 때는 감소. 즉 결국은 0으로 땡겨주되 약간 우리가 용수철, F는 KX, 이런 물리 시간에서 용수철. 얘의 가장 이상적인 가만히 있을 때의 길이의 비례 이거에 기준으로 이거에 좀 비례해서 이제 용수철이 많이 좀 벗어났으면 그거에 비례해서 이제 힘이 당겨진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딱 힘으로 보면 힘이 결국 그레이디언트고 결국 그래서 이게 용술철 그러니까 늘어난 길이만큼에 비례해서 이제 힘이 발생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L2 경우였고 L1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L1 경우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L1 놈이었잖아요. 우리가 레귤라이제이션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최소한 이 공식을 어느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발생되는 그레이디언트는 뭘까요? 2,3에서 발생되는 그레이디언트는 절대값 쓸 때 이거 일단 벗겨내고 이제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양수가 나올지 음수가 나올지 이건 좀 애매한데 애매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A가 2니까 이거에 이제 그 레귤라이제이션 참여하는 거는 A도 양수, B도 양수인 거예요.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는 A 플러스 B인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럼 이거에 대해서 A와 B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뭐가 나오냐? 똑같이 0.1이라는 레귤라이제이션 파라미터를 썼으면 여기에 오리지널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넘어오는 로스가 있고 플러스 여기 그냥 이렇게 1이 붙는 거예요. 왜냐하면 A를 미분하면 1이니까. 그러면 A가 2일 때나 그 다음에 B는 예를 들면 3일 때 이 B에 대한 미분은 뭐가 될까요? B에 대한 편미분은 여전히 1이에요. 그렇죠? 즉 그 말은 지금 A와 B의 그 값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힘이 뭐 그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발생하는 힘 혹은 그레이디언트는 그냥 상수배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즉 2와 3이라는 이 두 개가 있었을 때에는 두 개의 파라미터들이 어느 게 더 0으로 좀 더 세게 당겨졌을까요? 그 아까 L2놈에서는 3이 더 0에 가깝게 이렇게 세게 당겨져요. 근데 지금 L1 레귤라이제이션에서는 같은 정도의 힘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0에서 이제 뭐 2만큼 떨어져 있든 3만큼 떨어져 있든 5만큼 떨어져 있든 그러니까 뭔가 같은 정도로 당겨지니까 어제 이렇게 어떻게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다 이제 좀 얘기가 나온 건데 이게 같은 정도로 당겨지니까 뭔가 0에 더 가까웠던 애가 0에 더 빨리 붙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스파이스한 솔루션 나오는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2와 3이 3에서 이렇게 더 이렇게 빨리 당겨진다 그러면 결국은 0에 가까웠던 애들은 덜 당겨지니까 결국은 걔는 0이 정확하게는 또 안 되겠죠. 힘이 별로 작용을 안 하니까 용수철에. 하여튼 그게 레귤라이제이션에서 발생하는 그레이디언트지야 이것도 당연히 이제 로스로 우리의 파라미터를 바꾸는 데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들, 기왕이면 이렇게 번호들로 좀 이렇게 질문을 해주면 좀 고맙겠고요. 만약에 슬라이드 번호랑 이렇게 좀 매칭이 안 되는 그냥 좀 일반적인 질문이라 그러면 그냥 해도 되고요, 당연히. 네. 그러면
그리고 하나 좀 이야기를 내가 지난번에 좀, 네, 좀 이어서 좀 더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 우리가 소프트맥스에 해당하는 로스들을 그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렉처 3,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각각의 클래스별로의 스코어가 나오면 이거를 다 제곱을 아니 익스포넨셜의 지수 2의 x승을 걸어갖고 하여튼 얘 큰 놈은 하여튼 확 키워서 이거를 좀 과장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상대적인 그 비율을 내는 게 이제 소프트맥스였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각 클래스가 갖게 되는 이제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요게 이제 그 무슨 로지스 리그레션이랑은 좀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갖고 좀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요, 이게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양이냐 혹은 고양이가 아니냐, 우리가 이 두 개로 구분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집합이 있으면 기냐 아니면 그거의 여집합인 그게 아니냐, 요 두 개를 좀 구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노드는 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즉, 뭐 고양이냐, 그러니까 고양이인가라는 거에 대한 스코어를 뽑아주는 이 노드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한 3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좀 소프트맥스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요 스코어를 그대로 이 프로세스를 따라 익스포넨셜을 취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노멀라이즈를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EXP를 취하면 뭐 약간 이것도 또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처럼 표현하면 이렇게 되면 2에 이렇게 3승이 뭔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랑 이제 누구랑 이렇게 비교할 대상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비교할 대상을 이제 뭐라고 우리가 잡냐 하면, 그냥 좀 디폴트로 0이라고 잡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가상의 노드가 있고, 그 가상의 노드, 즉 고양이냐라는 거에 대한 스코어가 3이 나왔다면, 우리는 그냥 고양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스코어가 그냥 0으로 그냥 가상으로 존재한다고 본다면, 이것은 다시 여기서도 EXP를 걸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2에 0승이 되면서 이게 1이 되죠. 그러면 이거 두 개 노멀라이즈를 해갖고 이제 각각의 그 프로바빌리티를 계산을 하니까, 얘에 해당하는 확률은 2의 3승과 플러스 1 해갖고 2의 3승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게 고양이가 될 이제 확률이자, 그리고 요게 하나짜리, 그러니까 바이너리 클래스파이어에서 고양이가 될 확률 혹은 고양이가 될 스코어, 걔만 이제 딸랑 나왔을 때의, 그때 이제 소프트맥스를 적용을 했을 때의 그 확률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뭔가 부르죠. 이거를 뭐, 시그모이드 펑션이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프트맥스 펑션의 좀 스페셜 케이스인 거예요, 시그모이드가. 즉 여기에 이거는 이제 노드로서의 동그라미가 아니라 이건 0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0이라는 가상의 숫자를 두고 하여튼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걔와 비교를 하되, 소프트맥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프트맥스랑 똑같은 방식으로 좀 비교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얘에 대한 스코어고, 나머지는 얘에 대한 스코어가 될 거고, 그럼 이거는 지금 이게 나는 참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이렇게 쓰면은 좀 직관적일 거를 왜 이게 이렇게 쓸까? 시그모이드 펑션을 이렇게 쓰잖아요, 보통. 이거를 굳이 왜 이렇게 쓸까? 사실 솔직히 내가 시그모이드를 내가 외운 적이 며칠 안 돼요. 그 전까지 진짜 맨날 몰라갖고 위키피디아 찾고 아니면 다른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그랬는데, 어쨌건 그래서 요번엔 뭔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시그모이드를 좀 외우게 됐는데, 어쨌건 이걸 이제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를 또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이건 내 뭔가 좀 약간은 가설이긴 한데, 여기는 이제 2의 3승을 두 번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 좀 약간 더 그거 한 거죠. 두 번을 또 이제 2의 3승, 뭐 2의 x승 이런 게 실제로 컴퓨터에서 계산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2의 3승, 그러면 이거는 곱하기 두 번을 해야 되는 거고요. 뭐 이런 것까지는 그래도 뭐 그냥 여러 번 곱하기로 한다고 쳐도, 뭐 2의 2.7승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런 거는 뭐 좀 골아픈 거죠. 일단 2의 제곱까지 간 다음에
이 0.7승을 어떻게 해갖고 그걸 또 곱하고 사실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이런 이제 지수함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컴퓨터는 혹시 뭐 플랍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플랍? 플랍. 플랍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이제 심장이 이렇게 뛰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도 이제 심장이 뛰어요. 그 심장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클락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뭐 우리 CPU가 뭐 i7 뭐다 그러면 이제 뭐 3.2GHz 그러면 1초에 3.2기가 번만큼 뭔가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서 심장이 빨리 뛴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컴퓨터에서 심장이 한 번 뛸 때 계산 하나를 해요. 계산 하나. 그리고 그 계산 하나, 그 심장 한 번 뛸 때에 계산 한 번을 하는 그 한 번의 계산을 우리가 이제 플랍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한 플랍에서 계산을 하는 게 이제 컴퓨터가 한 플랍에서 이제 뭔가 기본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본적인 뭔가 이제 사칙 연산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돼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요 딱 네 개만 이제 한 플랍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장 한 번 뛸 때. 그러면 이런 EXP의 X승 이거는 뭐 사칙 연산 한 번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내부적으로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머리를 잘 써서 굉장히 빠르게는 해 놓되 기본적으로 얘는 막 포올 룹이 막 잔뜩 돌아가요. 그래서 막 엄청난 수의 포올 룹이 돌아서 이 뭐 2의 3승도 그렇고 2의 2.7승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좀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심장이 덧셈 뺄셈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이렇게 많은 수의 이렇게 심장의 이제 박동수를 요구를 하는 게 그 말은 한 번 심장이 뛸 때 걸리는 시간이 일정한데 심장이 여러 번 뛰면 혹은 저 플랍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계산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게 하여튼 좀 오래 걸려요. 그리고 뭐 그래서 이게 난리니어 펑션으로서 뭔가 이렇게 좀 우리가 혹은 액티베이션 펑션으로서 뭐 시그모이드, 뭐 탄H, 그다음에 뭐 렐루라고 하는 것도 쓰고 이러는데 그런 그 난리니어 펑션에서도 이런 시간상의 차이가 생각보다 꽤 중요해져요. 그래서 탄H는 또 어떨까요? 탄H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뭐 하여튼 뭐 그래서 뭐 하여튼 그 렐루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 이런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뭐 아니면 도로 해갖고 0보다 작으면 내가 완전히 그냥 버려버리겠고 0보다 크면 그 값을 그냥 그대로 내가 흘려보내주겠다 막 약간 이런 건데 이거는 그냥 카피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비교, 그러니까 그 사인만 보고 혹은 부호만 보고 흘려줄지 말지만 결정을 해주면 돼서 이거는 그냥 뭐 예를 들면 한 플랍 내에 처리가 그냥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훨씬 빠르고 뭐 이런 게 좀 있고요. 어쨌건 그래서 여기서 이게 두 번이 들어가니까 좀 이렇게 더 계산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코드에서 머리를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계산을 해놓은 다음에 따로 저장을 해놨다가 그거를 이 두 가지의 분모 분자에 쓰면 당연히 조금 더 빨라지겠지만 어쨌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원래는 2x 플러스 1분의 2의 x 그러니까 결국 가상의 노드 0이라고 하는 디폴트의 가상의 스코어를 두어서 개화의 소프트맥스를 한 게 이런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양변 이제 분모 분자를 이제 EX로 나눠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낸 게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이고 뭐 이거는 뭐 알겠지만 뭐 x축의 전 영역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의 영역을 0에서 1이라고 하는 요만큼으로 이제 매핑을 시킨 거가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를 그래요. 요 얘기를 하여튼 좀 해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혹시나 시그모이드를 외우지 못한 학생이 있으면 나처럼 이제 요런 어떤 로직에 의해서 하면 금방 뭔가 유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컴퓨테이셔널 그래프 뭐 하여튼 그러면 좀 쭉쭉 넘어가고 이게 결국은 뭔가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형 변환을 피처에 대해 선형 변환을 해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소프트맥스 클래스파이어에서처럼 그 스코어를 뽑은 거고요. 그게
요만큼의 요 선형 변환이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스코어고, 그다음엔 그 스코어랑 아까 이야기한 0이라고 하는 디폴트의 그 가상의 스코어랑을 비교를 해갖고 확률을 뽑으면 이게 결국은 우리의 시그모이드 펑션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각 단계별로 쭉 이제 할 수도 있고, 이제 이거를 그냥 하나의 그냥 그거로 본다면, 이거는 이제 이거에 해당하는 한 방에 구할 수 있는 뭔가 이거의 저기 미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하나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어떤 차이는 뭐냐면, 자, 이런 간단한 예제에서는요, 여기에 이제 그레디언트가 이제 1이 출발이 되면 이게 곱해진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요거죠. 요게 요 노드에서 하는 거예요. 요 Q와 Z를 곱한 거. 그죠? 그러면 얘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다는 것은 그 미분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고, 얘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다는 거는 이게 3이 나온다는 거. 이게 이제 여기서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편미분을 했을 때에 사용한 정보는 당연히 x, y, z, 우리가 지금 현재 산에 어디에 있는가, 혹은 이 변수들이 지금 현재 어떤 특정 값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사용을 한 건데, 뭐 이게 얼마나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입력으로 사용된 값을 쓴 거예요. 우리는 이 노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의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백프랍이 이 노드를 기준으로 후에서 전으로 백프랍이 될 때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값들을 쓴 거죠. 그죠? 근데 여기 이 시그모이드에서는 요 식은 이런 크다란 노드가 있고, 여기에 지금 들어온 것은 1이 들어왔고 나간 것은 0.73이 나갔는데, 즉 이 두 가지의 지금 현재 있는 값들 중에서 1에서 이쪽으로 갈 때 곱해지는 그 미분값은요, 그 곱해지는 미분값은 바로 요 값을 쓴 거예요. 0.73.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컴퓨테이셔널 노드에서의 이 후 값을 쓴 거예요. 혹은 아웃풋 값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그 그레디언트를 구한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참 이거 참 중고등학교 때도 이런 예제가 있었는데 내가 참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려 했는데, 그 뭔가 역함수를 우리가 이제 역함수는 이제 y는 fx라는 함수에서 x와 y를 뒤바꾼 다음에 그다음엔 혹은 이제 그냥 그 함수에서 y 이꼴 어떤 x의 어떤 식으로 나타내져 있던 거를 x 이꼴 어쩌고 저쩌고 식으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x, y를 살짝 바꾸면 이게 역함수였는데, 이게 뭔가 한 번에 이제 유도가 안 되고 뭐 이렇게 돼갖고 그 역함수를 뭔가 그 y에 대한 값으로 뭔가 나타내는 글이 있었는데, 그런 예제를 내가 좀 찾지를 못했는데, 어쨌건 이것도 약간 그런 케이스다라는 거. 그 다음엔 자, 아까 아까 그걸 배웠으니까 1이 들어갔을 때에 0.73이 나왔다는 거에 대한 직관적인 조금은 어떤 의미는 뭐냐면, 아까 이 시그모이드라는 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코어가 1이 나왔을 때 걔가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어떤 확률적인 비율인 거였잖아요. 소프트맥스 그 관점에 설명을 하면. 근데 가상의 스코어는 뭐였냐? 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0과 1, 그리고 얘네들을 이렇게 exp 펑션 e to the power of x로 이렇게 뻥튀기를 했을 때에 1이 가지는 비율이 한 73% 정도 된다는 거예요. 0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0.73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엔 요런 것들이 되게 좀 중요한데, add gate는 이제 그레디언트의 이제 디스트리뷰터다. 그래서 뭐 z는 x 플러스 y, 그래서 뭐 이게 뭐 x 이쪽이 y, 그다음에 이쪽이 나가는 게 z다. 뭐 이런 거에서 이제 각각을 편미분을 하면 뭐 일식이 당연히 나오니까 그 편미분된 값을 우리는 이 전에 있었던 그레디언트에다가 이렇게 곱해주는 거니까, 그 편미분된 값이 이제 일식이 나오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그레디언트 add는 이제 디스트리뷰터 혹은 그냥 뭐 복사기죠. 복사기. 이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흘려주는. 그 다음엔 맥스 게이트는 뭐냐? 여기 있는 x, 뭐 y, 그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z가 max의 x, y라고 이게 정의가 돼요.
그럼 과연 이거에 대한 미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뭐 무시무시한 뭔가 맥스 펑션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미분 공식을 안 배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아까 우리가 절대값을 띄었던 것처럼 그 절대값을 띄었던 것은 x와 y에 대해 뭐 그 케이스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뭐 요 케이스를 나눠서 이제 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띌 수가 있어요. 이거는 x 언제 x가 이제 y보다 클 때, 그리고 y 언제 x가 이제 y보다 작을 때, 혹은 뭐 는은 뭐 여기쯤 적당히 붙여주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미분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현재 시점이 항상 있으니까 현재 시점이 2,3이다. 이게 x고 y예요. 그러면 지금 이 케이스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미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y에 대해서 편미분은 이제 1이 나오고 x에 대해서 편미분은 x가 하나도 없는데 편미분은 뭐 당연히 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0이 곱해지고 이쪽으로는 1이 곱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딘가로 라우팅 혹은 둘 중에 어딘가 한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엔 이제 맥스가 그러면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나중에가 아니라 이제 뭐 한 다음 시간쯤에 우리가 배울 맥스 풀링에서의 어떤 그 픽셀 와이즈 뭐 맥스 풀링에서도 이제 맥스 게이트를 쓰는데 이 맥스가 이제 x, y, z, 뭐 w, 그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v. 이렇게 되면 네 개의 노드가 이어진 그 이 뭐 저스틴 아니죠 이 여기 여기 있는 그 또 새로운 이제 융인가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이렇게 이제 여러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컴퓨테이셔널 노드는 미분 어떻게 하나요? 뭐 이것도 다 똑같이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꼭 바이너리 형태의 트리만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도 x, y, z, w 여기에 이제 max라는 이런 어떤 노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케이스들을 나누어서 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게 그냥 x만으로, y만으로, z만으로, w만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3개의 변수는 0이고 한 놈이 그레디언트가 1이 된다는 거여서 이제 역시 4개 중에 한 놈으로만 이제 그레디언트가 이제 흘러가게 돼요. 다음에 이제 뭐 멀티플리케이션은 이거는 이제 뭐 이게 스위처다. 스위처 이게 뭐 사실 스위치, 라우터 뭐 사실 이게 좀 나는 단어 자체는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왜냐면 뭐 약간은 비슷한 좀 뜻으로 좀 생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요 이제 스위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할 땐 조금 더 정확한 단어는 이제 익스체인저예요. 익스체인저 이렇게 교환을 해주는 놈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레디언트가 2였으면 지금 현재의 y 값이 뭐 마이너스 12와 12다. 그러면 이 값을 여기에 곱해져서 여기가 아니죠. 우리가 요 놈을 따져야 되죠. 이제 이게 이 전 단에서의 이 저기 아웃풋 단에서 그레디언트를 그 전으로 넘겨주려면 3과 마이너스 4라는 함수값을 이걸 두 개를 거꾸로 해갖고 그 값을 곱해줘갖고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러면 과연 왜 그러느냐? 뭐 당연한 그거인데 한번 요거에 대해서 그냥 한 번만 짚고 넘어가면 예를 들면 y는 이제 ox라는 펑션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미분은 뭘까요? 당연히 5죠. 당연한 거죠. y는 뭐 3x에 대한 미분은 뭘까요? 뭐 당연히 3이에요. 그죠? 자, 이거는 뭘까요? 그 점에서 변수에 해당하는 그 어떤 주인공에 해당하는 요 x 그리고 얘랑 이제 같이 이제 그 곱해지는 그 상수값이 그러니까 1차 항인 경우에 그 곱해지는 그 상수값이 어떻게 보면 내가 있는 어떤 산에서의 기울기를 얘가 결정을 해주고 있는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를 기준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게 x고 이게 y라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는 이제 뭐가 곱해져 있느냐? y가 곱해져서 y가 나의 어떤 기울기처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비례해갖고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좀 넘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게 좀 이게 약간은 이제 알다가도 모르는 약간 생각이 나는 드는데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통해서 뭔가 이런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한다는 게 이게 지금 현재 변수들이 뭐 x, y, z 파라미터가 뭐 3개가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편미분이 3, 4, 5가 나왔어요. 뭐 x, y, z에 대한 편미분. 이게 지금 현재 그레디언트 벡터예요. 그러면 얘 비례해서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필 비례해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될까요? 이게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펑션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펑션이 이제 우리가 뭐 로스 펑션,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로스라는 거를
정도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 펑션을 정의를 하고 그 로스 펑션에서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의 그 함수가 얼마나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느냐 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좀 약간은 그 기울기를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펑션을 뭔가 변화를 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이 펑션을 최대한 끌어올리거나 혹은 최대한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한정된 자원이 있다라고 해서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한정된 자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x, y, z 중에 누구한테 내가 더 많은 변화량을 주어야 얘를 끌어당길 수가 있느냐. 네, 그게 곧 뭔가 좀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놈한테 우리가 더 약간은 더 좀 더 많은 어떤 네, 그 변화를 할 수 있는 그거를 해줘야 이게 탁 큰 놈끼리 만나서 좀 뻥튀가 돼서 얘를 좀 확 끌어내려 줄 수가 있는 거죠. 약간 그런 측면에서 얘네들이 네, 그 경사가 급한 그 정도에 비례해서 내가 걔한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겠다. 뭐 이런 뜻같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1, 1, 1이 있어요. 지금 현재 포인트가 이게 지금 현재 벡터고 이게 뭐 그 그레디언트 벡터면 여기다가 이제 첫 번째는 3에 비례해서 뭐 1.03, 1.04, 1.05로 이제 바뀌겠죠. 뭔가 스텝 사이즈 0.01.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디멘전은 첫 번째 거에 이제 좀 더 많은 그렇게 이제 값을 줘서 뭔가를 해준다는 것이고요. 자, 이것도 그러면 똑같이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x 얘를 기준으로는 얘에서의 그 경사를 결정을 해주는 것이 얘인 거니까, 그렇죠? 얘에 비례해 갖고 내가 좀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이거를 받는 거예요. 부스트가 되는 거예요. 제 덕에 내가. 왜냐면 제가 내 기울기를 결정을 해주는 놈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약간 스위치가 된다는 것을 좀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퀴즈로 나왔었죠. 이제 이게 더해진다. 이게 왜 더해지느냐? 왜 더해질까요? 혹시 좀 뭔가 명확한 설명이나 아니면 뭐 왜 더해져야 되는지에 대한 좀 이유가 있는 혹은 이유를 좀 생각해 본 학생 있나요? 노드가 갈라지면서 네. 마지막에 로스 펑션을 다시 이렇게 합쳐지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제가 여러 번의 영향을 동시에 미치는 것 때문에 마지막에 그레디언트 한 번에 더해줘서 전체 변화량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말이 나도 거의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컴퓨테이션 그래프가 막 이렇게 돼갖고 결국은 우리의 종착지는 뭘까요? 우리의 종착지는 뭐 개냐 아니냐, 뭐 강아지에 대한 스코어, 뭐 고양이에 대한 스코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의 종착지는 요 세 개의 노드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우리가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 이제 이게 고 사람 이러면 이게 고양이였다. 그러면 얘에 해당하는 소프트맥스의 함수, 그러니까 그 확률 값을 보고 그 확률 값을 하여튼 최대한 높여주고자 하는 형태로 소프트맥스의 어떤 그 클래스파이어 로스 펑션이 정의가 됐었죠. 근데 얘네들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 그렇지가 않고 얘네들이 다 스코어에 참여를 해요. 왜냐하면 지수 2의 x승으로 한 다음에 다 합쳐진 상태에서 얘의 이제 상대적인 비율을 보니까. 그래서 그 소프트맥스에서의 그 어떤 그레디언트도 이제 여러분들이 유도를 하면 그때 유도를 했을 때는 이제 여기서 확률 값이 0.2고 0.7이고 0.1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로스는요. 마치 이제 스퀘어드 로스에서의 그것처럼 이제 이거를 우리는 무슨 확률 값으로 이제 좀 매칭을 시켜주고 싶은 거냐? 010으로 좀 매칭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고양이니까 고양이 100%로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요 지금 3차원의 벡터. 그러면 여기서 이 로스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이것대로, 여기서는 이것대로, 여기서는 이것대로의 로스가 즉 0과의 차이인 0.2. 얘는 0이었으면 좋겠는데 0.2만큼이 생겼으니까 이게 우리의 로스고 이것도 우리의 로스고 이것도 우리의 로스고 이런 식으로 그레이디언트가 마치 스퀘어드 로스랑 동일한 형태로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뭐 하여튼 그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로스가 이제 다 더해진 형태가 우리의 로스 펑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드가 이렇게 끝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상으로 이게 다 뭔가 플러스 게이트에 의해서 다 이게 합쳐지는 형태로의 우리 로스 펑션이 설계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리고 그거 항상 그래야 되느냐? 네.
뭐 그래야지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로스 펑션은 항상 스케일러로 정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드가 이제 여러 개로 이렇게 결국엔 마지막에 생겨도 결국은 우리의 로스 펑션은 뭐 지지고 볶고 막 해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로스 펑션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그 값은 달라질 수 있어도 로스 펑션은 항상 스케일러 값이 나와요. 스케일러. 얘네들이 합산된 어떤 하나의 값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얘네들이 다 어떤 형태로 더해진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런 add gate가 있는 거예요. add gate. 그러면 이 add gate가 있다면 그 add gate는 그레디언트에 복사를 해주는 거잖아요. 아까 봤었던 거죠. z는 x 플러스 y다. 그러면 바깥 편미분이 1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발생된 그 로스가 이렇게 다 이렇게 복사가 되어져서 이제 흐르기 때문에 네, 뭔가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좀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이쪽에서도 뭔가 생긴 로스도 만족을 시켜줘야 되고 이쪽에도 생긴 거를 만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둘 다를 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그런 종합된 혹은 그게 더해진 형태로 뭔가 좀 된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딱 이렇게 아름다운 설명은 아니지만 뭐 그렇다는 거를 좀. 네. 그 다음에 가상의 비교 대상을 0으로 삼은 근거가 무엇인가요? 뭐 1로 삼아도 되고 2로 삼아도 되는데 그냥 뭐 가장 만만하게 이제 0으로 삼은 거죠. 그 다음에 그거는 사실 그게 뭐 우리가 마진을 왜 하필 1로 잡냐 뭔가 그 소프트맥스 아니 저기 맥스 마진 로스를 쓸 때 지난번에 왜 하필 마진을 뭐 1로 잡냐? 그것도 그냥 뭐 W가 그냥 그대로 커지고 작아지면 그 마진 이 절대값이 1이든 2든 3이든 그 값 자체는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비교 대상을 0으로 삼은 거는 뭐 1로 사실 잡아도 돼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그 뭐 걔가 1이었으면 우리의 스코어는 이 항상 바이어스가 이렇게 더해지는 형태로 이제 넘어오잖아요. y는 ax 플러스 b 꼴로 해서 이쪽에 우리의 스코어를 뽑아낸다. 그러면 그 b에다가 이제 1만 더해주면 이제 얘랑 이제 어떤 상대적인 비교에 있어서의 그 이렇게 매칭이 이제 0이랑 비교를 할 때랑 이제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값은 이제 어떻게 잡아도 크게 의미가 있는 값은 아니다.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이거 자코비안은 사실 내 생각에는 좀 자코비안으로까지 생각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소한 나는 이 자코비안까지 뭐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아직은 이해한 경지에 다다르지는 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파인 레이어 혹은 그런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의 이제 벡터라이즈 된 폼의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노드가 3개 있고 여기 노드가 이렇게 4개 있고 이게 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풀리 커넥티드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매트릭스는 여기 이제 3개, 여기 4개가 이렇게 노드가 있어요. 그럼 얘네 다 연결이 돼 있으면 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부르고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들을 W라고 해갖고 Wx equal y라고 정의를 하면 얘는 뭐 4차원이 되고 이 W는 이렇게 3x4의 매트릭스가 되는데 여기서의 이제 미분을 혹은 백프랍을 한 방에 이거를 마치 컴퓨테이션으로도 그냥 하나인 것처럼 그냥 처리를 해서 이제 벡터라이즈드 된 형태로 이제 이쪽 인풋으로 넘어오는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쓰이는 게 이런 뭐 자코비안이 이런 건데요. 이런 거는 이 자코비안 자체가 뭔지를 이해하는 거 측면보다는 아마도 이제 내가 혹은 우리 연구실에 있는 다른 학생이 이제 조금은 약간은 이제 뭔가 여러분들의 숙제를 도와줄 약간 숙제 도우미로서 약간의 좀 가이드를 해주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줄 게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자코비안 자체 이거 도대체 뭐냐 사실 거의 이제 좀 크게 이제 중요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마찬가지로 좀 나중에 그 숙제랑 이제 연관을 지어서 이제 좀 설명을 좀 해줄게요. 다음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미뤄두기로 하고요.
이거 W가 뭐가 틀렸어요? 그게 70번째 슬라이드에는 맞게 돼 있는데 아, 그래요? 단위에는 W가 0.176이나 0.103 위치가 바뀌어서 나와. 이 두 장의 슬라이드가 아니면 강의하실 때는 아, 그래요? 동영상에서 값이 다르게 아, 그랬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슬라이드가 슬라이드가 맞는 거예요? 그래요. 슬라이드가 맞는 거예요? 그런 거요? 그래요. 네. 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열심히 잘 유도를 하면 이제 y는 wx 이렇게 있을 때는 네. 네. y는 wx가 있으면 내가 이거를 봐야 되겠다. y는 wx가 있으면 이거에 이제 벡터라이즈 되는 아까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뭐 4차원을 뭐 3차원으로 보내는 이런 벡터 형태 이제 선형 변화는 이제 dx는 w 트랜스포즈의 dy 혹은 이게 이제 뭐냐면 이런 값이 돼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 x단에서의 요거를 구하고 싶은 거죠. 이쪽으로 넘어오는 그레디언트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w이고 이 컴퓨테이션 노드에서 정의되는 거는 wx equal y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편미분들을 하고 그런 벡터라이즈 된 걸 쓰면 이게 dx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게 dy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고요. 코드상에서 정확하게 dy라고 이제 우리가 써요. 이게 아웃풋 단에서 편미분된 값이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w 트랜스포즈를 곱한 이런 형태로 이제 미분이 좀 뭐가 붙게 돼요. 네, 그리고 뭐 그거는 뭐 이제 별게 아니라 이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 이제 1, 2, 3, 4 1, 2 자, 1, 2, 3, 4, 5, 6이라는 매트릭스로 이제 우리가 W가 정의가 되고 XY, X1, X2, X3 equals Y1, Y2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일반적인 그런 fully connected 레이어 즉 X 노드가 3개, Y 노드가 이렇게 2개로 빠지는 뭔가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이게 Y1이라 그러면 Y1은 X1, X2, X3, 1, 2, 3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Y2는 4, 5, 6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편미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X1과 X2, XY로 편미분을 하면 뭐가 될까요? 요 1, 2, 3이 그냥 그대로 빠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쓰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X1이 있고 여기에 W1 혹은 요 1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이 이렇게 곱해지고요. 곱해지고 그 다음엔 이렇게 또 두 개씩 이렇게 곱해져서 이게 합산이 되어서 얘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더하기.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다 그레디언트가 이제 복사가 되니까 여기에 있는 그레디언트가 만약에 2였다. 그러면 이 2는 여기에 2, 여기에 2 다 이렇게 똑같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치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일단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같은 값이 다 복사가 되니까. 그 다음엔 이제 이 두 개를 보면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얘 쪽으로 발생돼야 될 그레디언트는 얘 기울기는 누가 결정을 해주냐? 나랑 붙어 있는 제가 결정을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제 셌냐 이렇게 그거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뭔가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요 1이 되는 거고 또 같은 놈이 이제 나한테는 이게 W2, X2가 되면 나한테 이제 2배로 이렇게 이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X1, X2, X3은 2 곱하기 뭐가 되느냐? 2 곱하기 뭐가 되느냐? 1, 2, 3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그러니까 벡터의 형태로 쓴 어떤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dx이자 dx1, dx2, dx3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하나가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아웃풋 노드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죠. 그 다음엔 이게 여기에 x1이 이렇게 있었으면 이 x1은 1루도 가고 1루도 가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간단한 것 같아 보였지만 그 저기 더해진다 그거 있었죠. 요거 브랜치를 이렇게 빠지면 내가 이렇게 같이 빠지면 이게 나한테는 저쪽에서 온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합산이 되는 거예요. 합산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온 게 또 여기서 온 게 다 나한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넘어온 그레디언트, 이쪽에서 넘어온 그레디언트가 합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요게 이제 이 x한테 넘어오는 그레디언트, x1한테 넘어오는 그레디언트인데 이거에다가 플러스 이쪽에서 넘어오는 그레디언트가 합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y1에서는 2가 있었고 그레디언트가요. 좀 그림이 좀 지저분하지만 여기 아까 뭐 이 화살표 바로 밑에 붙는 이런 빨강 이 dy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dy1이 되고 이제 dy2는 뭐 한 마이너스 3쯤 된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3에다가 이제 얼마를 곱해줄 것이냐 똑같은 방식으로 마이너스 3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느냐 내가 혹은 x1이 이 y2에 참여를 할 때는 이게 y2는 4x1, 4x2, 5, 6, x3 이렇게 되니까 이 식에서의 또 편미분을 또 하면 결국은 다른 애들은 뭐 다 나랑 상관없는 애고 얘의 편미분은 바로 4 혹은 요 놈이 이제 나한테 편미분으로 이렇게 나를 부스트업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4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면 x2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 3에 또 5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3과 4, 5, 6이라고 하는 이런 벡터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배웠던 그런 매트릭스 폼으로 쓰면 이게 항상 이게 이 두 개의 벡터들의 선형 결합이죠. 이 두 개의 벡터에 어떤 상수배를 해갖고 합산을 해준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 모든 x1, x2, x3에 대한 그 그레디언트 벡터가 되니까 이걸 이제 좀 이렇게 컴팩트하게 이제 매트릭스 폼을 쓰자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때 배웠듯이 굉장히 이제 유용한 트릭인 이 컬럼들을 1, 2, 3, 4, 5, 6 이렇게 만들고 이 오른쪽에 이 2와 마이너스 3 이렇게 붙이면 이게 똑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즉 이거는 요 두 개 컬럼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인데 그 리니어 콤비네이션 코에피션트가 요놈과 요놈이 이렇게 붙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결국은 dy1, dy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요 매트릭스는 뭐냐? 요 매트릭스의 결국은 트랜스포즈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요놈이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나도 내가 지금 한 게 이제 완벽한 유도인지 아니면 좀 어디 허점이 있는 유도인지 아니면 좀 더 뭔가 좀 직관적이고 깔끔한 뭔가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거를 이제 유도를 하여튼 하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그래서 이게 뭐 아무데도 안 나오고 나도 숙제를 처음에 한 1년 반, 2년 전에 좀 해보려고 딱 하는데 야 이거는 도대체 이거 아무도 나한테 이 유도를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게 숙제로 나오니까 답을 보니 답을 봤죠. 뭐 모르니 어떡하겠어요. 답을 보니까 이거라는데 이거 뭐 되게 별거 없어 보이는데 참 유도는 죽어도 안 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건 이런 하나하나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에서 이렇게 분배가 되면 그 그레디언트가 이제 아마 합산이 되고 이런 사실들을 잘 좀 써서 이렇게 좀 뭔가 하면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것도 이건 지우면 안 됐었나? 86초. 이거는 이제 무슨 맥스 게이트를 우리의 난리니어 펑션으로 쓴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맥스 게이트를 이제 우리가 난리니어 펑션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노드가 이렇게 100개가 있고 여기서 노드가 3072개가 있고 여기 막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제 선형 변환을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의 형태로 선형 변환을 한 후에 그 다음엔 여기서 나온 100개 엘리먼트들을 하나하나와 다 0이랑 하나하나를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뭐 한 3차원 벡터가 나왔다. 그러면 뭐 1, 마이너스 2, 뭐 5 이러면 무슨 벡터가 될까요? 1, 0, 5라는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이거는 이제 어떤 네, 이렇게 한번 만들고 나서 이렇게 벡터를 한번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엔 다시 선형 변환을 뭐 예를 들면 3차원에서 2차원으로 이렇게 하면 또 이 나름대로의 이 선형 변환에 쓰이는 매트릭스가 또 정의가 돼서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스 오퍼레이션을 하는 게 이제 이런 난리니어 펑션이 이제 우리가 이제 렐루라고 이제 배우고 이제 다음 이제 렉처에 나올 거고, 네, 이 맥스 펑션 대신에 그럼 이 맥스 펑션을 굳이 써야 되느냐? 안 쓰면 어떡할까? 안 쓰면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안 쓰면은요, 이게 난리니어나 뭐 이런 뭐 맥스나 아니면 여기 이제 뭐를 쓰느냐? 이제 우리가 시그모이드 펑션 같은 난리니어 뭐 펑션을 쓰죠. 그 시그모이드 펑션은 뭐냐? 1, 0, 5를 각각을 다 시그모이드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따로, 쟤 따로, 쟤 따로 이렇게 해서 이 1은 아까 봤던 것처럼 가상의 노드 0과 비교를 해갖고의 상대적인 확률인 73%? 네, 0.73. 그럼 0은 가상의 0과 비교를 하면 당연히 반반씩 나눠 먹겠죠, 확률을. 그래서 0.5. 5는 꽤 크겠죠. 한 뭐 0.9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그모이드에 의한 변환이에요. 여기에서 그래서 그런 시그모이드를 쓴 다음에 그래서 나온 요 값들, 즉 이 값의 특성들은 이제 다 양수고 0에서 1 사이의 범위를 가지는 값들로 다 바뀐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한 다음엔 다시 또 이런 선형 변환을 또 한 번 더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투 레이어의 뉴럴 넷이 구성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이런 맥스 오퍼레이터가 없다 혹은 이런 시그모이드 오퍼레이터가 없다, 이 말은 이게 좀 선형 변환을 두 개를 연속으로 붙이면 이거는 그냥 한 선형 변환이 돼요. 한 선형 변환.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좀 내가 좀 호기롭게 내가 투 레이어 뉴런을 쓰겠어. 뭐 그렇게 만들었지만 하나 쓴 것과 그냥 똑같은 효과를 좀 약간 내게 돼요. 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혹시 뭐 워드 임베딩 혹은 뭐 스킷그램이라고 하는 방법 아는 학생 혹시 있어요? 스킷그램? 워드 임베딩. 워드 임베딩. 워드 임베딩이 네, 어떤 그림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네, 요 그림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뉴럴넷을 이렇게 좀 이렇게 세로로 놓은 거예요. 우리는 옆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근데 아까는 뭐 한 3072 노드에서 얼마로 줄였나? 한 100쯤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뭐 한 50으로 줄여요. 그럼 점차로 뭔가 이렇게 좀 줄어든 구조였다면, 이 경우는 그러니까 인풋이 대충 이 위쪽이라고 생각한다면 인풋 벡터가 뭐 한 3072개가 있는데 한번 디멘전을 100으로 줄여요.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이렇게 팽창을 시켜요. 뭐 예를 들면 한 150, 200 뭐 이 정도. 아니면 뭐 다시 3072로 이렇게 할 때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런 구조에서는 이런 이게 뭐 나비 넥타이 혹은 이거를 이제 마틀렉 구조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이렇게 노드를 줄였다가 다시 그거를 팽창하는 형태에서는 이 두 가지 선형 변화에 이거는요, 한 방에 하는 선형 변환, 그러니까 3072에서 200으로 바로 가는 선형 변환과 3072에서 100으로 갔다가 뭐 200으로 가는 이 두 단계로 이루어진 변화는 이게 정확하게 동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제 동치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즉 다시 좀 설명을 하면 307에서 200으로 바로 갈 때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파라미터는 몇 개가 될까요? 쉽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뭐 노드 한 4개로 하고 2개로 갔다가 뭐 한 3개로 가죠. 뭐. 이런 바틀렉 구조. 그러면 여기서 파라미터 W는 4 곱하기 2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2 곱하기 3이 돼요. 파라미터 값은 이게 두 개가 더해지는 거죠. 얘네들은 곱해지진 않아요. 근데 4에서 3으로 가면 4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4, 2, 8 느낌이 안 좋은데요? 안 좋네. 이 경우 말고 한 100에서 한
10을 갔다가 다시 한 50을 간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하나짜리에서는 이제 5천 개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1000개, 여기서는 500개, 1500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수로 이렇게 이게 뭐 뭔가 이렇게 비교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5000개의 숫자를 내가 고를 수 있었던 거에 비해 1500개 숫자를 고를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그러면은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1500개만으로 표현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뭔가 투 레이어로 리니어, 그러니까 난 리니어 없이 바로 리니어만 쓰는 게 뭐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뭐 굳이 왜 이렇게 하느냐, 뭐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줄였다가 하면 이게 좀 뭐 좋아요. 네. 네. 그러니까 왜 좋냐면 뭔가 컴퓨터한테 좀 이렇게 인공지능 모듈 아니면 이런 딥러닝 모듈한테 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모든 정보를 다 외울 수 있다는 건 안다. 내가 너한테 이제 암기력은 내가 안 된다. 네? 뭐 컴퓨터에 비해서 우리가 암기력은 안 되잖아요. 그러나 나는 너가 갖고 있는 직관이 있다. 네?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 직관이라는 게 뭐냐? 결국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히 이제 인간만이 가지는 굉장히 훌륭한 어떤 그런 기술일 수도 있는데, 또 거꾸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외우는 능력이 딸려서 좀 직관이 생겼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사진 한 장이 들어오면 이 사진에서 뭐 사진 픽셀이 얼마나 많아요. 뭐 640 by 480이라는 이미지, 뭐 별로 크지도 않은 이미지에서도 픽셀 개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뭔가 고양이 사진이 한 장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픽셀 값이 1,1에서는 까만색, 그것도 또 심지어 RGB 값이에요. 그리고 그거 하나하나가 0에서 250 이런 값들이면 이걸 다 외우는 게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우리가 100장을 주면 이 컴퓨터는 그냥 다 이걸 싸그리 외우려고 해요. 고양이 첫 번째 고양이 사진은 여기에 픽셀 값이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뭔가 한번 정보를 줄였다가 다시 네가 이 사진을 뭔가 만들어 봐라라고 한다면 뭔가 얘도 뭔가 나름의 공통점을 찾아서 고양이는 대충 왼쪽 위에 뭐 귀가 있고 그 밑에는 눈이 있고 뭐 이런 구조를 나름대로 좀 학습을 해서 좀 축약된 정보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여러 개의 예제들의 좀 일반화 혹은 적용이 가능한 그런 좀 유용한, 우리가 이제 부르는 인간만이 가지는 좀 뭐 거창하게 부르는 그런 직관이라는 게 결국은 그런 어떤 외우질 못하니까 좀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좀 소수의 좀 적은 양의 정보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래서 그걸 약간 이 컴퓨터한테 강제를 하는 거야. 너 못 외워. 10개만으로 딱 했다가 그것만으로 이걸 다 해봐. 뭐 이렇게 한다는 측면에서 이게 좀 의미가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의 딥러닝 분야들에서 이제 이런 식의 모델, 이런 바틀렛 구조의 모델들이 쓰이게 돼요. 어떻게 또 하다 보니 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마 뭐 이번 주나 뭐 언제 이제 우리가 또 숙제가 나오고, 그러면 이번 주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하고 또 한강을 그러면 더 봐오기로 하죠. 시간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네, 수고했어요. 저 바텀의 보조는 실제로 수업하는 것보다는 성능이 떨어지겠죠. 성능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애들을 트레이닝 이미지가 뭐 100개다. 그러면 100개 이미지들을 다 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쟤는 100개를 다 못 외운 채로 복원을 해야 되니까 조금씩 에러가 나요. 복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싹 다. 트레이드오프 측면에서 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냥 정확도 높이는 데는 조금 떨어지게 네, 근데 그 정확도가 트레이닝의 정확도는 당연히 이제 좀 떨어지게 되지만 테스트에서의 정확도는 좀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테스트 단에서는 훨씬 더 얘가 더 잘하게 돼. 네, 뭐 그런 식이에요. 이거 대출 녹았어요. 네. 챌린지 나왔는데 네. 나왔어요? 네, 첫 번째 건 나왔는데 네. 두 번째 레코멘데이션은 다음 주 처음 그거요? 차트 프리딕션. 첫 프레디션은 이번에 나왔는데 그거가 먼저 나왔어요? 첫 번째 게 안 나오고? 네, 그게 먼저 나오고 두 번째 거는 다음 주 중으로 태그를 공개한다고 해서 첫 프레디션 그 부분은 봤는데 저는 결제를 할지 안 할지 이거를 예측합니다. 맞아요. 좀 레코멘더 시스템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세팅이랑요. 사실은
결국엔 유저 히스토리랑 네. 그런 걸로 메타데이터를 사용하는 네. 거 빼고는 네. 비슷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떤 형태로 그 유저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서브스크립션 연장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인데 네. 그 레커멘더 시스템도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경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기법들이 있는데 많은 기법들이 그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면 영화와 사용자가 있다 그러면 영화 사용자의 그 모든 페어들을 우리가 다 만들어서 모든 페어까지는 아니고 이 특정 한 유저를 타겟으로 잡으면 이 사람과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영화들 뭐 1000개가 있다 그러면 그 1000개 하나하나를 다 매칭을 시켜서 그 페어에 대해서 이거를 볼지 말지를 이렇게 바이너리로 예측을 하는 문제가 되어서 여기서는 이제 피처들이 그럼 뭘 나타내는 거냐면 그 전에는 그냥 사람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피처를 나타냈다면 이번에는 그 사람과 저기 특정 영화의 이 페어의 피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세팅은 결국은 이 페어의 피처 벡터를 나타내고 나면 결국 이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로 거의 귀결이 돼서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들이 거의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처음 프리딕션 그것도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언제가 면접 저기 데드라인이죠? 그게 이제 접수가